저는 그 CCTV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서요. 그 영상이 일단 뭐였냐면요. 무서운 게 기대줘가. 이제 조금 편안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가 물을 무서워하나 봐.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급해졌던 거야. 그래서 막 해집고 다닌 거야. 안팎을. 근데 우리가 숨소리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찾았겠지? 그래서 얘는 항구에 서서 떠나가는 우리 배 쪽을 향해서 찢어지는 고성으로 악을 쓰면서 분에 못 이겨서 그런 거를 어머니가 듣고 아 얘가 못 따라왔구나 해서 조금 풀어주신 거예요 저희를. 이제 도착을 한다는 그 안내방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을 좀 깨고 싶어가지고 커튼을 열고 테라스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유리창에 손자국이 3개가 찍혀있는 거예요. 그 유리창을 누가 손으로 왜 근데- 이렇게 해요? 사람이 이럴 리가 없잖아. 제 말이요. 어.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그분은 일터에 잘 모셔다 드리고 저희는 이제 한시름을 돌렸죠. 돌아가기 전에 공항에서 밥을 먹는데 자꾸 팔이 아픈 거예요. 제가요. 아,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팔이 자꾸 아프지? 이러면서 제가 그 팔을 두드리면서 밥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팔이 어디가 불편해? 이렇게 운전해서 물어보셔서 몰라요 엄마 조금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약간 아파요. 불편해요 좀. 하면서 밥 먹다가 아, 이상하네 하고 소매를 이렇게 딱 걷었는데 여기에 누가 이렇게 잡은 멍자국이 제 팔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멍이요? 약간 그 녹색이 섞인 멍이 있잖아요. 피멍에서 이 노란 멍 가기 전에 그런 멍인데 이렇게 해서 딱 잡은 손가락 모양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쯤인 거죠. 사람이 손끝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언제 잡았대? 걔네 잡지도 못했는데? 찾지도 못했으면서? 근데 그날 어느 가족들도 저를 이렇게 잡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팔을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이 뒤로 가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 신체 구조상. 이렇게. 누군가가 정말 나를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고서야 그런 멍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오. 같이 해석을 해주실 거예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애들이 추리하는 거.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거 왜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그 멍을 보고 처음에는 뭐 이게 뭐야? 이렇게 했다가 이거 사람 손자국 같은데? 라는 말을 듣자마자 또 막 여기 귀 뒤에가 막 다 쓰는 거예요. 사람이 멍이 들어도 보통 면적이 넓게 딱 이런 식으로 생기지 그니까. 이렇게가 날 일이 잘 없잖아요. 이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좀 찝찝하게 돌아왔어요. 이제 무트로 돌아와서 좀 지냈는데 한 열흘 정도 됐나? 신당에 있다가 어머니 호출을 받고 신어머니 신당에 갔는데 그분이 또 와 계신 거예요. 이제 들어간 지 열흘 보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 앵무생을 하고 날밤을 새가면서 그 첩보 작전을 벌여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와 계시지 또? 그래서 왜 또 여기 계시... 여쭤봤더니 처음에 한 3, 4일 정도는 괜찮으셨대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잠을 편안하게 못 자고 계속 본인도 되게 무서우셨대요. 제주까지 간 거야,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할 때 그랬어요. 신어머니가 볼 때는 물을 건너지 못했다고 했고 그 귀신이 이분의 심리 상태가 조금 지금 불안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근데 뭐 어머니랑 상의하에 오셨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엄마 저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얘 너 이거 와가지고 이거 확인 좀 해봐라. 그게 어머니 집 내부를 향하고 있는 CCTV였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는 현금이 오가는 아.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이 열려서 언제든지 누구나 올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신어머니가 여성이시고 네, 안전상의 문제로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로 이제 그 CCTV가 있었는데 저는 그 CCTV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서요. 그 영상이 일단 뭐였냐면요. 불이 나는 영상이었어요. 신어머니 신당에요. 실제로요? 네. 언제? 제가 가서 그 영상을 확인한 날 오전이었습니다. 신당에 이제 방이 있으면 바깥쪽에 현관 쪽으로 건립이라고 해서 단이 있어요. 그 건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금 덜 닦인 조상님들 있죠. 덜 닦인 조상님들이 하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전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임시 거처 같은 느낌인 거죠. 조상들도 이제 500년 된 조상이 있고 네, 그쵸. 1000년 된 조상이 네, 있고 이제 막 돌아가신 분들은 닦을 것들이 많잖아요. 공부해야 될 것도 레벨이 또 다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손님을 끌어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쁜 기운들을 조금 물리쳐주시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신령님들이 앉아 계신 공간이에요. 근데 저희 신어머니는 거기에 장군님을 모시고 계셨고 건립에 초를 키거든요, 저희가. 저희 어머니 집에는 창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초들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할 때는 아예 창문을 안 여시거든요. 반대쪽만 열어놓고 사시는데 식사를 하시고 어머니는 화장실을 가시고 신호부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식탁에서 핸드폰을 보고 계신 상황이었고 이쪽 끝으로 건립이 있거든요. 현관이 있고 이쪽 끝으로 건립이 있는데 그 초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사실. 이 정도 흔들리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갑자기요 뱅뱅 춤을 추더니 그 뒤쪽에 있는 꽃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삽시간에 그 꽃이 생화가 아니라 조화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다 탔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정말 효과 CG 쓴 것처럼 이렇게 해서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분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하고 있는데 이제 신어머니가 나오시면서 화장실에서 물을 퍼가지고 거기다가 끼얹어서 이게 확 하고 이제 불길이 사그라들었는데 신어머니도 약간 멘붕이 오신 거예요. 왜냐면 신당에 불이 났으니 내가 뭔가 신령님들한테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이제 무당들은 첫 번째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신당에 이제 들어가서 신령님들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신령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가 부족해서 그러니 이렇게 신당에 불을 내시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일러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신령님이 그러더래요. 아가, 그게 아니고 그 귀신이 거기 부두에서 우리를 놓친 것까지만 확인을 했잖아요. 이 귀신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도 왜 돌아왔냐면 저승사자 따라가다가 도망을 나온 거예요. 자기가 너무 원이지고 한이지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유추해 보건대 그래요. 본인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죽게끔 한 그 사람한테 정작 사과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무리 거기는 가도 뭐 귀신이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에요, 사실. 진짜 사람한테 잘하고 살아야겠다. 맞아요.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짓고 살면 안 되겠어. 저승에도 못 가고 이승에서도 이 남자는 떠났고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건립에 숨어든 거예요. 저희 신어머니 신당 건립에. 그 건립이라는 거는 신당 외부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커님이 저희 집 신당에 점을 보러 오면 지커님 조상님들이 따라 들어오실 수 있는 건 건립까지가 끝인 거예요. 저희 신당 안에는 저희 신령님들만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죠. 신발 벗고 들어가듯이 이제 신을 딱 떼어놓고 그쵸. 거기를 안을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건립까지만 네. 걔도 거기까지는 이제 출입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멀뚱하니 서 있으면 걸릴 거 아니에요. 숨바꼭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꽃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 장군님이 이 귀신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건립에 장군님이 서 계시다 했잖아요. 그치. 어디 감히 조그만 녀석이 네, 신성한 법당에. 내 제자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줄 만큼 해줬는데도 거기다가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까지 네가 숨어들어? 그러면 곱게 못 보내주지. 그래서 불로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걸. 우와 멋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귀신이 법당 불로 태우려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숨어 있는 걸 딱 발견을 하시고 예라이 건립 장군님은 대부분이 저희 집 조상님 중에 업을 닦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그 신의 원력을 갖추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립 장군님 입장에서는 신어머니가 자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이기 이전에 내 자손. 근데 너 따위가 내 자손을 괴롭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그래서 든든하다. 불을 질렀는데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관여를 해버리면 신도 데미지를 입는데요. 장군님 어떻게? 그러니까 장군님도 스스로가 상처를 어느 정도 입을 걸 감안하고서도 신어머니를 살려주신 거죠. 도와주신 멋있다.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그 불이 정말 신기하게 순식간에 불이 커져서 번졌는데 딱 그 꽃만 태우고 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이랑 이런 데가 그을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별로 그렇게 크게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완전 사라진 거예요? 장군님 덕분에? 네. 그 뒤로 그 남성분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잠깐만 남자는 행복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남성분도 불쌍한 거예요. 왜요? 애기 있는 것도 안 알렸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거는 그 여성분이 혼전 임신을 해서 책임을 못 지니 너가 알아서 해라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 배신을 당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이해했다. 이 얘기를 제가 중간에 짧게 했는데 오해를 헷갈렸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지 남자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분도 불쌍한 분인 거죠. 아. 여자친구였을 때 잘해준 거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애였으면은 약간 덜 불쌍해서 그렇게 그랬으면은- 열심히 태어나야 같이 혼났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으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습니다. 저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무지조스로 정말 지금까지 꾸준히 기복 없이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잘 되니까 너무 사람들이 사랑해주니까 신나는 마음에 요즘 박차를 가하며 찍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계속 이것만 올려달라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집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단 말이죠. 스튜디오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저희 집에 이렇게 계속 사람을 데려와서 귀신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을 떠나보내고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지 약간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일단 이 장소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다지 좋진 못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저는 절대 밖에 나와서 이런 소리를 정말 안 합니다. 정말 안 하는데 지커님도 어쨌든 이런 끼가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신기는 1도 없는데. 근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뭐 신기다, 뭐 신병이다 이렇게 하면 엄청 어마무시하고 대단한 걸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 때문에 당신은 끼가 많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 애초에 이 기운이 없었으면 이런 컨텐츠를 다룰 거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을 것이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 주는 것도 좋아하고 맞네. 나 엄청 좋아하거든요. 내가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 막 요조숙녀처럼 보이고 싶어. 이렇지 않고 망가지는 모습도 기꺼이 그대들만 당신들만 즐겁다면 나는 기꺼이 이런 쉽게 얘기하면은 천상 연예인 까라라고 해볼까요 우리가? 극찬. 그런 사주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지금 이 출연하고 있는 무지조 이런 컨텐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신의 기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어쨌든 내 공간 안에 사람들이 오는 거라서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요 땜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주팔자 땜 뭐 혹은 액땜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커님이 지금 이 무지조시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그 기운들을 좀 땜을 하고 사시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와 진짜 새로운 해석이다. 왜냐면 이거 아무나 한다고 아무나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래할 팔자가 아니고 그걸로 팔자 땜이 안 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바로 저처럼요. 근데 저는 맞는 게 진짜로 무서운 거랑 실제로 네. 오히려 더 근접한 삶을 사시는 유튜버 분들이 저보다 영상 조회수가 좀 미미하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무지조씨? 이게 네.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오.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지지직 소리밖에 안 나죠. 노이즈밖에 안 나지만 딱 주파수가 맞으면은 무슨 프로그램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오죠. 그럼 이거는 사무실에 가서 촬영을 할까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귀신들도 다 듣는다고.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얘기하면 자기 얘기 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몰릴 때들이 있어요. 매일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귀신들은 어느 곳에든 언제든 존재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맞아. 자는 공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잠자리를 설치할 수도 있고 바위 눌림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좀 음한 기운들이 계속 쌓이는 거라. 갑자기 생각났어. 저 요즘 네. 심장이 너무 두근 거라서 밤에 잠이 안 오고 계속 두근두근. 이거는 나중에 우리 신당에 좀 와야겠다. 그래. 그쵸, 요즘 무지 이- 좀 많이 했더니 어. 좀 그런 게 생겼나 봐. 이 얘기는 너무 딥해질 것 같아서 오케이. 이거는 좀 신당으로 해야 되고 결론은 팔자땜을 하고 계신 거고 컨텐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대박 돼? 났으면 좋겠고 다만 이 아지트 안에서 말고 외부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해야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대박 개꿀잼이었죠 여러분들.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직권의 무서운 기지대 좋아해 사연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갈게요 신당으로. 망고님, 유한비님, 제로님, 성비님, 엘리자베띠님, 춘미님, 텔레비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